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제야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사실 지난 두세 달간은요. 저도 참 이 시황 분석을 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수급이 꼬일 대로 꼬이다 보니까 뉴스도 실적도 그간의 공식도 들어맞지 않는 장이었죠. 드디어 이 레버리지에 강력한 보완책이 등장하면서 코스닥은 물론이고요. 코스피도 나름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네요. 자세한 마감 상황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되돌림이 크게 나와줬는데요. 1.62% 상승하면서 6,350선 돌파를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들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돈이 코스닥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이동하게 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연이틀 펼쳐졌죠. 덕분에 코스닥 오늘도 6%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780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동안 이 많이 내렸던 걸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코스닥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21선을 돌파를 해준 만큼 이 추세 전환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이평선들 더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200 1.35%, 막판에 하이닉스의 반등 덕분에 이 대형주 단도 견조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이슈들이 지수를 움직였을까요? 일중 흐름 바로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 유가가 급락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었죠. 덕분에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이 6,839, 거의 6,400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관 쪽에서 이 대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반도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장중에는 내내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와 이 외인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면서 이 지수가 좀 등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막판에 결국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호재가 명확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이 SK 하이닉스 ADR 정보 공개 관련된 제한이 풀리게 되거든요. 덕분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뉴스가 곧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과 이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온기를 끌어올렸고요. 지수도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네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밤사이에 미증시 강세 덕분에 갭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순환매가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전 11시경이었죠. 이쯤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들어서 17번째이자 벌써 3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에도 수급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소프트 AI, 화장품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21선을 그대로 돌파를 해준 이 코스닥 780선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오늘 6%대 강세 끝까지 잘 유지를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참 흥미로운 점이 많았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430원 수준이었으니까 어제 같은 시간 대비해서 1원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코스피를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도 외인이 매도를 이어갔나 싶지만 매도 폭이 크게 많이 줄어들었죠. 외인이 3천억 원 매도, 이 매도 물량을 점점 줄이고 있다가 내일 들어서는 이 SK 하이닉스 만약에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준다면 강력하게 플러스로 되돌아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 오늘 팔아냈습니다. 이 기관도 오늘 5천억 원어치 팔아내긴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지금까지 조달
단위를 넘어갔던 걸 기억을 한다면 엄청난 매도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을요, 그대로 개인들이 잘 받아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희망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부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발표를 워낙 탄탄하게 해주다 보니까 AI 수익화 논란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게 오늘 역시나 코스닥이었겠죠.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 50% 가까운 급락이 그동안 과했다라는 평가가 기관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루만 반짝하고 이 순환매가 돈 게 아니라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 쪽에 자금이 붙는 모습, 기관이 오늘은 그 주인공이 되어줬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여전히 강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 이유 첫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자, 보시자면요. 금융당국이 주말 사이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기본 예탁금을 높였고요. 추가적인 규제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과도하게 몰렸던 자금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동안은 시장이 반도체 한두 종목에만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그 일부가 코스닥 그리고 그 안에 낙폭과대 업종으로 제대로 분산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입장에서는 대형 반도체단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에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방금 수급판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코스닥에서는요,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되고 있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장부 가치가 그대로 날아간 것도 아닌데 가격만 이렇게 굉장히 싸진 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기관이 드디어 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어줬고요. 이 개인 투자자의 더 이상 테마성 매수, 반짝 매수, 투기성 매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기관 자금이 제대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날보다도 반등의 질이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코스닥 반등의 질보다도 더욱더 개선이 된 것이죠. 자, 반면에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펀더멘털적으로도 코스피를 조금 흔들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우선은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중국 관련 악재가 또 반도체단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의 1위 디램 기업이죠. 이 CXMT 창신 메모리가 베이징 쪽에다가 디램 두 번째 공장을 증설을 할 것이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디램 생산이 많이 되게 된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여러 가지 메모리 업체들 중에서도 디램의 생산 비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작용이 되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 중반까지 삼전닉스가 약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젯밤에는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이 QN 3.8 맥스라는 새로운 이런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저렴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판에는 제가 따로 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딥시크 쪽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초저가 AI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게 얼마나 싸냐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대비해서 100분의 1 가격입니다. 테스트 한 번 하는데 3센트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디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저가 AI들이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단, 특히 메모리 중심으로는 이 우려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크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매크로적인 이유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명확합니다. 유가가 잠깐 내려가니까요. 미 국채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통적인 성장주, 이 돈을 빌려 먹고 사는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인 이 제약바이오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크로적인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이 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요. 국내 이 주요 제약사들의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렉나자가 유럽에서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얀센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마일스톤을 받았고요. 또 상반기 매출이 1조 1,200억 원, 영업이익이 700억 원을 넘기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 3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오늘 강력한 이슈가 있었죠. 이 일라일릴리에다가 이전했었던 장질환 치료제, 이 후보물질의 계약금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1,800억 원을 기록을 했죠. 매출도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14%나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 이전 계약이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에 따박따박 찍히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종근당은요, 이 위고비와 팩스쿨루, 이 공동 판매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됐죠. 상반기 매출이 11%나 늘었고요.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이 나보타의 해외 판매 호조로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매각 계약금이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라는 이 반등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이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단순히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추가 이 금리 하락이라는 외부 환경,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내부 체력이 동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평가를 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종목별로 개별 호재도 강했었죠. 알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이 RNA와 유전자 가위, 이 카티 치료제 관련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좀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한 기업 안에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 차세대 의료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건 드문 그런 사례이죠.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고요. 올릭스의 경우에는 이 탈모 치료제가요, 호주 임상 1비상에 이 투약이 완료가 됐다. 한마디로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임상이 한 단계가 더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붙었고요.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파트너사죠,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이 ADC 후보 물질, 그러니까 이 항체 유도탄이라고 우리가 하죠.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후보 물질이 미국 FDA의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주 업종 전체의 공통적인 호재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임상 허가 재료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금리가 내려오고 실적이 좋아지고 개별 임상도 진전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매수 명분이 충분했고요. 앞으로의 매력도 역시 점점 우상향할 것이란 해석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생성형 AI도 오늘 강하게 힘을 보탰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저희 가단일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메모리 스토리지 행사 FMS 2016에서 샌디스크와 공동 개발한 HBF 표준 규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HBF는 HBM과 SSD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HBM 수준의 높은 데이터 처리 성능과 낸드 플래시 기반의 대용량 저장 능력을 결합해 AI 추론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번 규격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 센터 기술 협력체인 OCP를 통해 공개돼 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으로 추진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샌디스크와 표준화 협력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월 HBF 컨소시엄을 출범했고 약 6개월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현재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HBF 생태계를 확대하고 AI 스토리지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A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량 144만 대를 기록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럭시 Z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 Z 플립 8 등 폴더블 3종이 국내 사전 판매에서 총 144만 대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1분당 약 140대가 판매된 셈으로 종전 최다 기록은 2019년 갤럭시 노트 10이 11일간 기록한 138만 대였습니다. 이번 흥행은 새로 추가된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8이 주도했으며 전체 사전 판매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70%에 달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초기 반응도 긍정적으로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도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갤럭시 Z 폴드 8 모델은 라벤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색상이 품절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출시한 갤럭시 제품 중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용량 및 색상이 동시에 품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며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은 31.2%에서 31.5%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의 48.1%와 비교해 불과 반년 만에 약 16에서 17%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개인 거래 비중은 6월부터 외국인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외국인 거래 비중이 약 38에서 39%를 기록하며 개인을 훌쩍 앞질렀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 지난 6월 초 130에서 139조 원대에서 7월 말 기준 104조 원대까지 내려가며 두 달 새 30조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이탈한 주요 원인으론 반도체 투톱의 극심한 변동성이 꼽히며 특히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자금이 대거 몰렸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0%가 넘는 손실이 일어난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을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자금을 대거 옮기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최고 가격제 등으로 둔화된 점이 주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여파로 점차 상승해 지난 4월 2.6%를 기록했고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2%대로 돌아왔습니다. 석유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의 24.7% 상승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축소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에서도 국제 유가나 환율 인하 효과의 최저고 가격 등 정부의 시정 안정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2분기 매출 1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3%나 폭발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우려를 단숨에 씻어낸 압도적 실적 발표에 시간후의 주가는 10%대 급등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팔란티어의 AI 소프트웨어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미 정부 부문 매출이 90% 늘어난 와중에 미국 내 상업 매출은 149%나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AI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던 시장의 우려를 숫자로 완벽히 반박했다. 실적 폭발에 힘입어 팔란티어는 올해 전체 매출 목표치를 최대 81억 6천만 달러로 전격 상향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이번 실적을 두고 저세상 수준이라 평가하며 향후 18개월간 이 강력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자신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에너지가 붙은 채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8월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반도체 랠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블룸버그에서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증시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0.42% 소폭이나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시세 분출을 하면서 1.2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SK스키어는 3.32% SK하이닉스보다 더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부분 하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단에서는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현대차가 0.25%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2.54%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경쟁사인 무라타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IM증권에서는 무라타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을 내놓았다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조정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업종에서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방산주와 화장품주,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모두 다 코스피를 오늘 뒷받침해줬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도 유의미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는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NHN은 게임주인데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6.42%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GC 에너지는 어제 호재 소식을 들려줬었죠. KT와 함께 700억 원이 넘는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줬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수주 소식을 따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14.93%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또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OCI 홀딩스도 13.7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무기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3.45%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어제도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을 하면서 코스닥에 강하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9.1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2차 전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가 6.20%, 에코프로 BM도 5.3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종목들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리노공업이 4.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피지컬 AI 단으로도 오늘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협동 로봇이라든가 액추어에이터까지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해야 국내 대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분석이 제기가 됐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8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업종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팔란티어가 2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제약바이오단에서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솔트룩스는 29.97%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상용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25.55%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 큐리언트가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임상 2상에 진입을 할 듯하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26.09%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지노미스도 20.3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GNC 에너지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터빈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주면서 오늘 20.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시장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날 오늘 가다니엘 파트너님 마침 옆에 나와 계시네요. 파트너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자니까 진짜로 뭐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정말 그동안 상태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기간이 오래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찐바닥을 찾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또 괜찮은 훈풍과 함께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와 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중요한 지지라인 위에서 그리고 6,000피 위에서 5일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더 정상화되는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수가 6,000피 위에서 5일 단기 평선 정확하게 찍고 나서 올라온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운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따라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굉장히 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이 이제 더 이상 가짜 바닥이 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요. 가짜 바닥은 항상 비슷한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테마성 뉴스들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개인 거래량이 갑자기 막 터진다든지 쇼 커버링이 좀 기승을 부린다든지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코스닥이고요.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죠. 순환매가 그대로 도는 모습들이 나왔네요. 이 순환매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 정상화된 흐름 속에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정말 건강한 반등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도 그냥 무작정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면서 이때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자금들도 흘러가는 이런 순환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또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 돈의 힘을 믿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뭐부터 하자? 어제 나왔던 이 낙폭에 대한 자금 흐름들을 봤을 때 최소한 이 자금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오늘
확실하게 외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어를 위해서 정말 외인들과 기관들의 합작,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우리 지수에 대한 방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들이 오늘의 꼬리를 말아올리는 주체가 되었다. 주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이 시장에 대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정말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7월 달에서의 이 변동성의 큰 장세에서의 정말 쓴맛을 봤다면은 고짐감래란 말 뜻이 있듯이 우리가 고짐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들어서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특징주와 함께 또 내일 장을 또 함께 준비하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의 특징 우선 섹터 어떤 걸로 골라주셨을까요? 네, 바로 AI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생성형 AI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생성형 AI라고 하다가 요새는 AI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웨어 A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소프트 AI처럼 생태계 안에서 또 하나의 또 파생된 이런 테마성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품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가 단순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이 기업 간의 AI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AI 시장에 뭐 엔비디아 비롯한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중심적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와 또 에이전트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오전장에서는 좀 피지컬 AI에 대한 여진, 그렇죠. 로봇 쪽에서의 여진이 강했다면은 지금 NXT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이 이제 제가 살짝 봐도 엄청나다고 느꼈던 게 애프터에서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 제대로 좀 본장에서 주가 반영이 될 텐데 그렇다면 뭐 내일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도 같이 커플링되면서 더 오르고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AI 쪽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먼저 보시면요. 네. 지금 오전장에서부터 사실 장 전부터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쭉 오후장까지 끌고 간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어떤 정말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종목인지 같이 봤더니 자체적인 AI 언어 모델 루시아를 가지고 있고 또 생성형 AI 서비스 구보를 AI 에이전트 제작과 배포를 통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대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사업이 실제로 확장하고 있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팔란티어의 수익성을 인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AI 수익성을 띠고 있는 기업인 AI 소프트웨어가 이쪽으로 좀 도움이 넘어오면서 솔트룩스가 대장주로 우뚝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NHN 종목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약간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플랫폼에 좀 가까운 친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GPU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급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체 AI 브랜드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네, 팩토리 X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AI 매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로 내놓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대규모 GPU 클러스터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고 뭐 블랙웰에 대한 울트라 기반 GPUS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 사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결국엔 시장의 돈이 움직이면서 이런 연산 자원을 빌리는 자원에 대한 AI 생태계 쪽에서도 돈의 흐름들이 같다. 그래서 NHN도 이런 수급들을 받으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솔트룩스는 이제 팔란티어 호실적 이게 가장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겠죠. 그다음에 NHN은 이제 지난 뉴욕 증시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초강세 거의 뭐 4%에서 6% 가까이 올랐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NHN을 같이 받은 거죠. 그런데 확실히 오늘은 AI 생성형 때문에 조금 더 솔트룩스가 더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동시에 이 매력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NHN도 같이
그쵸, 힘을 받아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유기적으로 같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특징주들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열어보시죠.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요. AMD 실적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전 5시 15분, 그러니까 미국 증시 마감하고 직후에 AMD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탑 칩메이커 빅3 기업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 메모리단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우리 반도체단에 미칠 영향들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고용 지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15분에는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미 국채금리 다시 한번 튀어오를 위험 요인은 없을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 실적 발표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빅테크 안에서요. AMD 실적 발표, 내일 좀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우리가 AMD, 칩과 데이터 센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AMD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상 이 고용 지표보다 더 중요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금리 때문에 항상 우리 국장이 애를 먹었던, 그리고 미장도 애를 먹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에 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물가와 함께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네. 사실 시장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 볼 이슈들이 확실히 좀 다시 우리 국장을 좀 흔들었던 이슈가 있었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AMD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이 팔란티어가 먼저 답을 내줬던 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게 AI에 대한 계속적으로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돈을 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을 투자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벌어들일 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라는 걱정과 우려감들 때문에 실적에 나와서도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못했다라면서 항상 낙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란티어가 강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 마진율이 57%에서 이번 분기에서는 63%까지 늘어났어요. 거의 뭐 10%포인트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현금 흐름, FCF도 13조 원대를 또 기록을 하면서 현금도 유통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팔란티어가 이렇게 강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면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였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AI 모델들, 이런 네.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연달아서 지금 돌다리를 만들면서 더 강한 다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통을 이제 AMD가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팔란티어의 이 AI에 대한 수익화를 보여줬으면은 네. 또 AI를 돌리기 위한 AMD의 CPU와 자랑이죠. CPU와 GPU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이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좀 되는지 네. 강한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MD까지 이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GPU에 대한 부분들, 숫자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의 기대감만큼 좀 해소를 시켜준다면은 확실히 팔란티어 AMD에 대한 이런 실적 이벤트가 우리 국장에서도 또 훈풍으로 새로운 또 수급들과 함께 국장에서의 이런 상승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중국에 대한 그죠, 악재였죠. CXMT에 흔들렸던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회복하는 흐름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상승세를 시작으로서 또 HBM 관련주들, 소부장주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AMD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빅테크들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되고 처음으로 첫 거래일, 어제 뉴욕 증시가 딱 열렸잖아요. 그걸 보자면 이제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뭐 그 이전에는 빅테크들이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좀 강했더라면 이번에는 자본 지출 막상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마냥 비효율적인 투자는 아니었네.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난 거죠.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AMD가 쐐기를 박아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용 지표가 끝도 없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미 ADP 고용, 이거는 이제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지표죠. 9시 15분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고용 보고서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확실히 고용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용 지표를 결산하는 보고서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고용 지표들이 뭐 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ADP가 있었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같이 나오는 모든 종합적인 지표가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고용 지표,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고용과 구인, 그리고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지표들이 함께 우리가 매일같이 좀 발표가 되었을 때 합산이 되어서 금요일에 나올 텐데요. 그런데 저는 가장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데요? 어제 ISM 제조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ISM이 좀 침체가 되면 어떨까, 적당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ISM에 대한 지표가 되게 굳건했습니다. 경기 지수가 되게 좋네. 제조업 지수가 강하니까 기업이 강하네. 근데 기업이 강한 상태에서 우려해야 될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경기의 화랑과 함께 팔란티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들, 기업이 강한데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이 지역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 뒤에서 나오는 협정에 대한 이슈들이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퍼즐에 맞춰진 날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여기서 활용점정이 팔란티어에 확실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들, 자, 이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DP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금요일 날에 비노 고용지수에 대한 전초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너무 강하면은 연준위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에 대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조금만 튀더라도 사실 지금 이 경기에 대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고용에 대한 지표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네, 인플레이 나아지면서 경기는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의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적인 리스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받아봐야겠지만 지금에 대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튀지만 않으면은 연준위에서도 좀 부담되지 않도록 지금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소화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케빈 허시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분명하게 해뒀죠. 앞으로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더 명확하게 볼 것이다. 고용에 대한 우려는 살짝은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겠네요.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벌써 NXT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해보시죠. 가장 먼저로요, 이 KLX 종가 대비해서 NXT 등락률은 플러스 0.1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겠죠.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은 이 코스피 기준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4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4%, 장중 내내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되돌림 성공을 시켰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기분 좋은 이 반등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명확합니다. 이제 오늘 밤이요,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ADR의 이 정보 공개 관련 제한이 풀리게 되게 되는데요. ADR을 상장한 지 25일이 지났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에 대한 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랑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 9% 이상 상승했습니다. 갈수록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네이버죠.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강하게 상승한
그런 이유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네이버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4% 이상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 여전히 무섭네요. 10%대 이상의 상승폭 유지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AI, 이번에는 이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네요.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가 여전히 상한가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강했었던 로봇주들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 대신에 HLB와 같은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국채금리 하락 이슈도 있었고요. 각종 제약바이오사들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걸 증명해낸 하루기도 했고요. 덕분에 오늘 이 바이오와 또 AI 생성형 AI 중심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애프터마켓이네요. 네, 저희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여쭤봐야겠죠. 파트너님, 제가요 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입이 떡 벌어지고 있는 게요. 네. 대원전선 어제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네, 어제 맞습니다. 저희한테 힌트를 주시고 이제 가시자마자 오늘 장에서 바로 15% 슈팅이 나왔고요. 저희 어제 이제 오후 10시에도 한번 뵀잖아요. 그렇죠? 마켓디너에서도 저희가 이제 1승이랑 그다음에 저스택 두 가지 종목을 공략주로 주셨는데 1승이 10% 이상 슈팅이 오늘 바로 나왔고요. 저스택이 6% 가까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3개의 멀티골 해트트릭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과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았던 종목들은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의 좀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히든 종목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히든 종목의 힌트가 전기 전력에 대한 종목이었다. 그쵸. 변압기에 대한 미국향 전압기에 대해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원전선이 15% 슈팅이 나오면서 사실 히든 종목을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저희 그렇죠. 공부방에다가 올려놓고 네이버 공부방에 올려놓고 이제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히든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로 올라와 줘가지고 굉장하게 또 문자로도 네. 수익 잘 냈다고 제가 또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드렸던 1승과 저스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해서 저스택은 6% 가까운 수익률이 저조하다고요. 네, 저조해서 네. 그래서 1승만 이렇게 VI를 갔기 때문에 아. 1승만 VI를 간 이 1승 종목만 네. 이렇게 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확실히 저희가 1승에 대해서 2승, 3승까지 달려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드렸던 것만큼 자, 1승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또 강하게 또 수익을 내주면서 앞전에서 있었던 이런 기준봉에 대한 매매 기법, 결국에는 기준봉이 무너지지 않고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앞에 있는 꼬리를 먹어보자 라면서 제가 저렇게 초록색 박스권으로 네.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렇게 저 구간을 채워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 아직 힘이 죽지가 않았거든요. 저런 종목들은 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만 살린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요. 뭐 며칠 걸린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나온 성과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이 15% 슈팅, 1승이 10% 두 자릿대 슈팅 보여줬고요. 저스택은 뭐 수익률이 낮았다라고 하시는데 5.89% 하루 만에 수익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 히든주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히든주 힌트 살짝만 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을 사실상 보게 되면은 AI 소프트웨어,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여러 테마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순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와 함께 좀 순환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하게 움직였던 피지컬 AI, 로봇주들이 조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흐름들은 앞전에서 올라왔던 힘이 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한 테마가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건요. 금방 고꾸라집니다. 금방 꺾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쉬어가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로봇 테마로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AI 웨어러블 관련주를 통해서 피지컬 AI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종목들 결국엔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뭐 10종목, 20종목 다 얘기하면서 네, 그쵸. 거기서 올라온 종목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도 네, 조금 보시고 또 함께 커피 마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내일장을 또 준비하시고 오늘장에 대한 복귀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공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공개 방송도 매일 밤 9시에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좀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지만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살짝만. 네, 오늘은 확실히 오늘 얘기하지 못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또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그 종목 오늘 왜 이 히든 종목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주요한 타점들. 네. 내일 시장에서의 흐름들까지 물론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그 타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 히든주 문자 샵 3772 가다니엘 4글자 보내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라는 점 아쉽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